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체화학의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이제 매조화합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를 영어로는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면 항상 제가 분자식이 동일한데 서로 다른 두 화합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소모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성질체는 구조 이성질체와 구성 이성질체 또는 구조 이성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다른 두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가 구조 이성체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분자식은 동일한데 이렇게 탄소 골격이 다른 경우, 또는 분자식은 이렇게 동일한데 작용기의 종류가 다른 경우, 그리고 분자식이 이렇게 동일한데 작용기의 위치가 다른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조정체를 제한 나머지 이성체가 모두 이제 입체 이성질체가 될 텐데요. 이 입체 정체는 연결 순서는 동일합니다. 연결 순서는 동일하지만 원자단들의 공간적 배향이 다른 두 화물의 관계를 입체 이성질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조 이성질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성질체를 입체 이성질체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입체 이성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체로 나누게 되는 거죠. 거울상 이성체는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는 입체 이성체고요. 부분 입체 이성체는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입체 이성체가 부분 입체 이성체입니다. 여러분, 거울상인지 아닌지는 판단 가능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화합물의 관계가 거울상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거울상 관계가 아닐 때는 우리가 다시 무슨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입체 이성체는 시스트렌스 관계에 해당하는 이성질체들은 다 무슨 이성질체다? 부분 입체 이성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배치 부분 입체 이성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이성질체 관계도를 좀 잘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이성질체는 구조정체와 입체정체로 나눌 수가 있다. 구조정체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정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구조정체를 제한 나머지 정체를 우리가 입체정체라고 한다. 이 입체 이성체는 거울상 이성체와 부분 입체 이성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면 거울상 이성질체, 거울상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시스 트랜스 관계는 시스와 트랜스는 절대 거울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체가 아닌 나머지 입체 이성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 한다는 것 여러분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 입체 이성체의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하거든요. 지금 주어진 분자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탄소가 4개 있어요. 이렇게 탄소가 4개가 있고요. 그죠? 여기는 CO 이중결합에 이렇게 OH고요. 여기가 H고, 여기가 NH2고요. 그리고 여기가 H고요. 여기가 OH고요. 여기가 CH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건 여기는 요 CH3가 바로 여기는 요 CH3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탄소가 여기 이 탄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녹색 탄소가 여기 이 탄소가 될 겁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CO2H, 우리가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탄소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이 구조를 표현을 해보면 탄소, 여기는 그냥 CH3, 그죠? 여기는 CO2H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H, 여기가 NH2, 여기가 H, 여기가 OH,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탄소가 이 탄소하고 이 탄소겠죠. 왜냐하면 이 두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자 내에 카이랄 중심이 몇 개 있죠? 지금 2개 있죠. 자, 그러면
분자 내 카이랄 중심이 두 개 있어요. n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대 입체 형체의 개수는 2의 n승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구조의 최대 입체 이성질체는 몇 개까지 가능하다? 2의 2승이죠. 카이랄 중심의 개수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그 4개의 구조를 표현해 둔 게 바로 다음 같은 구조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 구조는 첫 번째 구조는 피셔트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는 이렇게 수평선이 두 개 있고요. 수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H, 여기는 NH2, 여기는 H, 여기 OH, 여기 CH3, 여기 CO2H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분명히 피셔트형은 관찰자 입장에서 수평인 본드는 튀어나온다고 했고요. 수직인 본드는 뒤로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피셔트형은 다음 같은 구조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화합물에 지금 미러 이미지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미러 이미지를 다시 오른쪽에다 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놈과 이 놈은 미러 이미지죠. 근데 중요한 건 미러 이미지, 즉 거울상 관계가 포개어지는지 포개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CO2H를 여기다 일치시키고 여기 있는 메틸 CH3를 여기다 일치시키면 지금 여기 있는 NH2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오죠? 일치가 되지 않아요 지금. 그죠? 여기는 H가 NH2 쪽으로 가니까 미러 이미지가 성립하지만 포개어지지 않죠. 이때 우리는 각각의 구조를 카이랄이라고 했고 여기도 카이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두 카이랄 분자,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는 두 카이랄 분자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볼게요. H는 당연히 사순위가 될 테고요. 여기는 질소니까 1순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 C하고 여기 C인데 여기 C는 O가 단일 결합으로 표현하면 CO 이중결합의 OH이기 때문에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 탄소는 O가 이중결합적으로 두 번 있는 거고 O가 다시 한 번 더 있으니까 토탈 3번 있습니다. 그래서 O가 3번에 이쪽이 2순위고 여기가 3순위죠. 그러면 1, 2, 3순위가 1, 2, 3순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H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R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번 탄소가 R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탄소가 이 탄소인데요. 이 탄소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OH의 O 때문에 1순위고요. H가 4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는 H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NOH, NCH가 붙어있으니까 여기가 2순위겠네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다 정해졌으니까 자 1순위, 2순위, 3순위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S인데 4순위가 우리 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별일 것이다? R별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2R, 3R이라고 표현한 거고 지금 숫자 번호는 탄소 사슬의 번호를 의미하는 건데 탄소 사슬의 번호가 넘버링이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넘버링을 하게 되면 12시 방향에 있는 탄소가 1번이 됩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고 4번이기 때문에 2R, 3R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 녀석의 거울상 이성체 관계인 화합물의 절대 배열을 따져보면요. 자, 얘는 빠르게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가 1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요. 여기가 3순위고 여기가 4순위입니다. 그러니까 1, 2, 3 시계 방향으로 1, 자, 우선순위를 잘못 적었네요. 수정하면 여기 H가 4순위죠. 여기가 3순위고요. 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계 방향으로 돌고 H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배열이요? S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정해보면 여기가 1순위고요. 여기가 4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 여기가 3순위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튀어나왔어요. 무슨 별이라고요? S라고요. 둘 다 S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2번 탄소도 S, 3번 탄소 S니까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두 화합물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정확하게 2번 탄소가 R이면 거울상 이성체는 2번 탄소 S, 3번 탄소가 R이면 3번 탄소는 S가 될 때, 즉 두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이 정확하게 반대가 될 때 우리는 둘의 관계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카이랄 중심이 두 개 있는 분자에 최대 입체 형태가 4개가 존재하는데 4개까지 가능한데 그 중에 2개를 그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 2개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 2개를 어떻게 그렸는지 잘 논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두 번째 그려진 구조로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 지금 이 두 탄소를 비교하면 자, 지금 CO2H는 동일한 방향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아래쪽 그룹도 동일하게 존재하죠. 하지만 왼쪽에 NH2가 있는데 얘는 왼쪽에 H가 있죠. 그러니 지금 이 두 원자단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체학을 정확하게 여러분 공부했다면 여기가 S 배열이었죠. 카이랄 중심에서 두 원자단의 위치를 상호 교환하면 절대 배열이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R 배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12시 방향에 동일한 원자단, 6시 방향에 동일한 원자단, 8시 방향에 동일한 원자단, 4시 방향에 동일한 원자단이 있으니 절대 배열이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절대 배열은 무슨 배열이다? 여기가 S였으니까 여전히 S다. 그죠? 그러면 지금 세 번째 구조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2번 탄소의 R 배열, 3번 탄소의 S 배열이니까 2R, 3S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2R, 3R의 거울상을 그리고 미러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두 녀석이 포개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냥 들어서 포개면 이 CO2H는 일치되겠죠. 6시 방향의 원자단도 일치되겠지만 이 NH2하고 NH2가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는 NH2가 왼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나 포개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될 테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거울상 이성질체가 확실하다면 카이랄 중심의 절대별은 정확하게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S, 여기가 R.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분자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ES3R이 되겠죠. ES3R.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세 번째 분자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ER3S였다가 네 번째 분자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ES3R이 되겠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 네 개의 구조에 대해서 입체 형식을 그렸는데요. 지금 가장 왼쪽의 분자가 2R, 3R입니다. 그죠? 이 녀석의 거울상 이성체가 ES, 3S가 되고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하고 이난티어머 E라고 적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분자인 2R과 3S가 존재하죠. 그렇다면 네 번째 분자가 ES3R입니다. 그럼 얘도 여전히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이 정확하게 반대가 되니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시하는 관계들은 무슨 관계로 정의해야 될까요? 이렇게요. 이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다 무슨 관계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다이아스테레오머죠. 여러분 D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제외한 나머지 입체 이성체를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만약에 얘랑 관계가 무슨 관계야? 부분 입체 이성질체 또는 얘랑 관계도 무슨 관계야? 부분 입체 이성질체. 얘랑 관계 무슨 관계야? 부분 입체 이성질체. 얘랑 관계 무슨 관계야? 부분 입체 이성질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자 내 카이랄 중심 한 개 존재하면 여러분 R 또는 무슨 배열이겠어요? S가 되겠죠. 그러니까 카이랄 중심이 하나일 때는
어떤 이성질체가 존재할 수 있다? 거울상 이성질체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카이랄 중심이 두 개 존재하면 두 개가 RR일 수도 있고 SS일 수도 있고 RS일 수도 있고 SR일 수도 있으니 그죠? 여기서는 거울상 이성체 관계도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무슨 관계?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도 존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카이랄 중심이 두 개인 분자에서는 거울상 이성체 관계인지 또는 부분 입체 이성체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 복습을 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다음 같은 구조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카이랄 중심이 두 개가 존재하고 이 카이랄 중심이 두 개 있는 화합물의 입체 형체가 네 개가 존재할 텐데 그 네 개를 다음 같은 구조의 형태가 즉 피셔트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셔트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들 꼭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이랄 중심이 분자 내에 두 개 있을 때 최대 입체 성체는 4개죠. 이때 거울상 이성체 관계와 부분 입체 이성체 관계를 정의해야 되는데 둘 다 RR이에요.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이. 그러면 거울상 이성체는 SS겠죠. 그럼 부분 입체 이성체는 RS 또는 뭐죠? SR이 될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SS 배열이에요. 그러면 거울상 이성체는 RR이겠죠. 그러면 부분 입체 이성체는 RS 또는 SR이 될 겁니다. 맞나요? 이번에는 카이랄 중심의 배열이 RS예요. 그럼 거울상 형태는 정확히 반대가 되면 된다고 했어요. SR이 되겠죠. 그리고 부분 입체 형태는 RR 배열 또는 SS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ES3R의 거울상 형태는 ER3S라고 표현해야겠죠. 대응하는 번호의 절대배열이 정확하게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럼 부분 입체 형태는 RR 배열 또는 SS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 입체 형체는 거울상 형체 제한 나머지 입체의 성체를 우리가 부분 입체의 성체라 했다는 것, 정의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조화합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메조는 화합물이요. 메조 컴파운드입니다. 순물질이란 뜻이에요. 라세미 혼합물과 정확하게 정의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조화합물의 정의는 뭘까요? 메조화합물은 카이랄 중심이 존재하는 비카이랄 화합물입니다. 그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하냐면 카이랄 중심의 존재 유무와 분자의 카이랄성, 그 분자가 카이랄이냐 비카이랄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이랄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에 대한 얘기예요. 분자. 얘는 분자에 대한 얘기예요. 분자. 어떤 분자가 카이랄 분자냐?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두 용어상에는 파티션을 나누셔야 됩니다. 둘은 서로 짬뽕시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의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메조화합물로 돌아가서 메조화합물의 정의는 카이랄 중심이 있는데 비카이랄 화합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어진 분자가 있어요. 이 구조를 자, 탄소 그리죠? 여기 이렇게 카복실릭 애시드 CO2H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H 하나, OH 하나, 여기 H 하나, 여기 OH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그러면 카이랄 중심이 여러분 두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의 경우의 수는 RR 배열, 그죠? 이것의 거울상 성체인 SS 배열 또는 RS 배열이면 SR 배열 이렇게 해서 4개의 입체 성체가 존재해야겠죠. 자, 하지만 얘는 4개의 입체 이성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는 분명히 거울상 이성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RS 배열과 SR 배열은 거울상이 포개어지는 비카이랄 분자로 서로 동일한 화합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구조의 입체 이성체의 개수는 자 RR배열, SS배열, 지금 얘는 동일한 분자라고 했죠. 그래서 몇 개가 될 것이다. 최대 입체 형체 개수는 몇 개? 3개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교재에 다음 같이 주어진 분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죠. 그런데 여기 가상의 거울면이 있습니다. 대칭면이라고 하죠. 미러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는 OH하고 OH가 대칭면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하는 CO2H가 마주보고 그리고 여기 H하고 여기 H도 마주보죠. 그러니까 면을 중심으로 동일한 원자단이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면을 뭐라고 하자? 대칭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자 내 대칭면이 존재한다. 비카이랄입니다. 비카이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자는 카이랄 중심이 존재하지만 분자 내 대칭면으로 인한 무슨 화합물이다? 비카이랄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을 한번 따져보면 여기가 1순위고요. H가 4순위고요. 그리고 여기가 2순위고요. 여기가 3순위입니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계 방향으로 돌고 H가 D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의 절대배열은 R배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여기 아래쪽 탄소의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자, 여기가 1순위고요. 여기가 2순위고요. 여기가 3순위고요. 여기가 4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무슨 방향으로 도나요? 반시계로 돌죠. 자, 아래쪽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여러분 S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여기가 R배열이고요. 그죠? 여기가 S배열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구조를 해석했을 때 넘버링을 하잖아요. 탄소 사슬에. 그럼 여기서 1번 하고요. 여기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면요. 2번 탄소가 R배열이고 3번 탄소가 S배열입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1번을 해도 상관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2번 탄소가 무슨 배열이고 S배열이고 3번 탄소가 R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구조가 동일한 구조잖아요, 지금. 그래서 2R3R, 2R3S로 표현하건 2S3R로 표시하건 두 구조는 서로 무슨 구조다? 동일한 구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 입체 형태 개수가 3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입체학을 꽤 잘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트가 지금 이 메조화합물에서 제가 입체 형체의 개수가 3개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다음 같은 이 구조의 입체 형체를 피셔트용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카이랄 중심이 2개니까 수평선 2개 그리고 수직선 하나 그려요.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 여기 카복실릭 애시드죠. 여기 H 그리고 여기 OH 그리고 여기 OH 그리고 여기 H 그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는 이 화합물에 미러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CO2H, 여기 OH, 여기 H죠. 여기 H, 여기 OH, 여기 CO2H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실상이면 거울상을 그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조에서 이 수평 본드들은 우리 쪽으로 다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구조가 포개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녀석을 들어서 여기다 포개면 안 포개어집니다. 그래서 거울상 관계인데 포개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겁니다. 이난티오머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자 간단하게 따져볼게요. 여기 1이고요. 1순위고요. 2순위고요. 이쪽이 3순위고요. 4순위입니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반시계로 돌아요. S인데 4순위가 튀어났기 때문에 절대 배열은 R 배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1순위고요. 여기가 4순위예요. 여기 2순위고 여기 3순위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반시계로 돕니다. S인데 사순위도 여전히 튀어나왔죠? R별입니다. R이요 지금. RR이라고요. 그럼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S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것이 바로 이 관계를 그린 겁니다. RR과 SS.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피셔통을 그리고 여기 CO2H, 여기 CO2H에 여기에 OH 하고요. 여기 H 할게요. 여기도 OH, H 이렇게 한 가지 구조를 그리죠. 그러면 지금 이 왼쪽 두 구조랑 동일한 구조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이 두 번째 구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이 두 번째 탄소는 좌우가 동일하게 그렸고 이 세 번째 탄소에서는 좌우를 서로 바꾼 거죠. H가 왼쪽에 있었는데 OH를 왼쪽에 그렸으니까. 그러면 입체학을 잘 이해한 친구는 지금 여기에 절대 배열이 S고요. 여기에 절대별은 카이라 중에 절대별이 바뀌어야 되니까 R별일 겁니다. 맞죠? 그런 후에 이 녀석의 거울상을 그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H, 여기 H, 여기 OH, 여기 OH죠. 문제는 이 둘의 관계가 이난티어머 관계가 맞냐는 거예요.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얘를 잡고 180도 돌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놈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180도 회전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던 H들은 오른쪽으로 가겠죠. 180도 회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OH들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조를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두 구조는 포개어지는 동일한 분자. 거울상이 포개어진다. 어카이랄, 비카이랄. 그죠? 오케이. 그러니 입체의 정체는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셋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분자 내 카이랄 중심이 있는데 카이랄 중심을 보유한 비카이랄 분자를 뭐라고 부른다? 매조화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나 조금 알 것 같은데 잘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 있죠?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 번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매조화물의 정의를 잘 숙지를 해주시고, 그죠? 이 매조화물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최대 입체 형체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카이랄 중심이 2개면 3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3개가 나왔을까? 입체 형체의 구조 중에 하나가 매조화물이기 때문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매조화합물이 되려면 카이랄 중심을 보유하면서 비카이랄 분자가 돼야겠죠? 카이랄 중심을 보유하면서 비카이랄 분자가 된다는 얘기는 비카이랄 분자는 거울상이 포개어지거나 분자 내 대칭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자 내 대칭면이 생기려면요. 지금 이렇게 카이랄 중심이 존재했을 때 이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 카이랄 중심에 결합하고 있는 원자단 이렇게 얘는 뭐 이렇게 3개의 원자단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도 3개의 원자단이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대칭면이 생기려면 지금 여기 카이랄 중심과 여기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결합하고 있는 원자단의 구성 성분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동일할 때
무슨 구조가 나올 수 있다? 매조화합물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면을 중심으로 동일한 원자단이 마주 보면서 비카이랄이 되는 분자가 매조화합물이다 정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딱 분자를 스캔했을 때 이렇게 딱 스캔했을 때 카이랄 중심이 있어. 그죠? 그리고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같아.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입체 형체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매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카이랄 분자와 카이랄 분자로 우리는 입체 유기 분자를 뭐 나눌 수가 있겠죠? 카이랄, 카이랄, 그죠? 그런데 이 비카이랄 화합물 안에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매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비카이랄 화합물 중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카이랄 중심을 가진 것들만 매조 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조 화합물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하게 잘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이게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충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입체학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다음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같은 구조를 그렸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두 탄소가 sp3 탄소고 4개의 원자단이 다른 각각이 카이랄 중심이구나.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는 최대 4개의 입체 이성체가 존재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조를 우리가 피셔트형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럼 카이랄 중심이 2개니까 수평선을 2개 그리고 수직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통 CO 이중결합 화합물, 카보닐 화합물의 구조를 그립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린 거 보시고 그냥 따라 그리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때 제가 여기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제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위치는 여러분도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가 카이랄 중심, 여기가 카이랄 중심. 즉 4개의 입체 이성체 중에서 이 구조의 4개의 이 평면 구조, 그죠? 선결합 구조에 4개의 입체 이성체 중에 하나를 제가 아무렇게나 그린 거죠. 그죠? 그리고선 우리는 이 녀석에 뭘 그리면 된다? 미러 이미지를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카이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미러 이미지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리셔도 돼요. 단 카이랄 중심은 정확하게 미러 이미지로 위치를 표현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후에 우리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구조를 이용하는데 두 번째 구조를 이용할게요. 자, 여기는 그대로 그릴게요. NH2를 왼쪽에 H를 오른쪽에 단, 여기는 OH를 왼쪽에 H를 오른쪽에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동일하겠죠. 그죠? 원자단의 공간상 위치가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은 서로 반대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선 다시 이 녀석의 미러 이미지를 그려주면 되는데, 카이랄 중심이 아닌 탄소들은 굳이 미러 이미지를 표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카이랄 중심인 탄소들만 정확하게 잘 위치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거울상으로 잘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4개의 입체 이성체를 모두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셔통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편해요, 여러분.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래서 피셔통의 의미를 모르면 다음 같은 이런 과정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피셔통의 수평선은 관찰자 입장에서 튀어나온 거고 수직선은 뒤로 들어간 것으로 일단은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을 따져볼게요. 지금 여기가 4순이고요. 여기 n이 1순이고요. 여기가 2순이고요. 여기가 3순입니다. 그렇다면 1, 2, 3 반시계죠. S인데 튀어났으니까 4순위가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열은 R배열이고요. 자,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4순입니다. 여기가 2순위고 여기가 3순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시계 방향이죠. R인데 튀어났으니까 여기는 S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안 봐도 두 번째 구조는 거울상 이성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왜 거울상 이성체 관계로 제가 정의를 했을까요? 얘랑 얘랑은 거울상 관계인데 절대로 포개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두 개를 일치시킬 수 있고 이 두 원자단을 일치시킬 수 있지만 이 두 원자단과 이 두 원자단을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만 확인해서 절대배열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1순이고요. 여기가 4순이고요. 여기가 2순이고요. 여기가 3순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계 방향으로 돌죠. R인데 4순위가 튀어나왔어요.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S배열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르죠? 이난티어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다 끝났어요. 실제로 요까지만 하면 지금 입체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지금 이 카이랄 중심과 공간상의 위치가 똑같죠. 원자단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여전히 S일 겁니다. 하지만 이 카이랄 중심은 여기 왼쪽에 H인데 얘는 왼쪽에 OH잖아요. 얘는 오른쪽에 OH인데 얘는 오른쪽에 H죠. 즉 12시, 6시의 원자단은 똑같은데 이 두 원자단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배열은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카이랄 중심에서 원자단 두 개를 바꾸면 절대배열은 무조건 반대가 된다고 했죠. 여기가 S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안 봐도 R, 여기 뭐죠?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도 이난티어머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유도 실상과 거울상 관계인데 둘은 절대로 포개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두 개 일치시킬 수 있고 이 두 원자단 일치시킬 수 있지만 지금 얘네들이 일치되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입체 이동체가 4개가 그려진 것이고, 자, 첫 번째 구조는 번호는 생략할게요. RS. 두 번째 구조는 SR. 그래서 세 번째 구조는 SS. 네 번째 구조는 RR.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렇게 관계들은 다음 무슨 관계다? 이난티어머 관계고, 이렇게 관계들은 다음 무슨 관계다? 다이아스트레모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해하시겠어요? 알파가 0이 아니다. 알파가 0이 아니다. 알파가 0이 아니다. 알파가 0이 아니다. 그죠? 왜? 거울상 이성실체 관계에 있는 각각의 구조는 다 뭐라고 했으니까 카이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입체 형체를 그린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런데 이제 다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린 구조는 여전히 카이랄 중심이 2개인 구조입니다. 이 탄소와 이 탄소가 카이랄 중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대 입체 이성질체가 4개인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구조를 제가 아무렇게나 위치를 정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그리고 거울상을 그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카이랄 중심이 아닌 탄소는 그냥 거울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된다고, 정확한 거울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이랬을 때 거울상 관계를 그렸어요. 연결 순서가 동일한데. 근데 문제는 이 둘이 포개어지냐 포개어지지 않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들어서 포개면 안 포개어집니다. 그냥 떼서 여기다 붙였다 안 돼요. 그리고 평면상에서 이렇게 180도 회전시켰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놈이 이쪽으로 오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얘네들도 다 180도 반대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다. 뭐라 한다고요? 카이랄. 이때 카이랄 이 둘의 관계를 이난티어머라고 하죠. 그리고 카이랄 중심의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지금 1번, 2번, 3번 반식에 S배열인데 4순위가 튀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R배열. 그죠? 그리고 여기 1순위, 여기 4순위, 여기 2순위, 여기 3순위. 그러면 1번, 2번, 3번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요. 그죠? S인데 4순위가 여전히 튀어났죠? 무슨 배열이라고요? R배열. 둘 다 R이네요. R이죠? 안 봐도 비디오 무슨 배열? SS. 그래서 거울상 이성체 관계가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죠? 그런 후에 우리는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구조로부터 세 번째 구조를 그리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구조에서 이까지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탄소의 이 두 원자단의 위치를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가 OH, 여기가 H 이렇게 그렸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거울 상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OH, H, OH, H, CO2, H. 그죠? 문제는 이 실상과 거울상이 포개어지냐 포개어지지 않냐인데, 여러분 얘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여기 이 녀석을 이쪽으로, 그죠? 하면 180도 회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은 180도 회전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두 구조가 뭐해진다는 게 포개어진다. 이 말인즉슨 거울상이 포개어진다. 비카이랄. 그리고 두 구조는 거울상의 정체가 아니라 동일. 그죠? 카이랄 중심의 절대배를 고려해 보면 지금 얘는 R배열인데 얘는 S배열일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분자내 대칭변이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카이랄 중심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랑 카이랄 중심을 보유한 비카이랄 화합물을 뭐라 부른다? 메조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메조 구조는 거울상은 그릴 수 있으나 거울상이 뭐해지더라? 포개어지더라.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구조의 최대 입체 정체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아니라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다. 그 이유는 RS와 여기는 안 봐도 SR일 거예요. 이 두 구조가 서로 무슨 구조다?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좀 요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도 카이랄 중심이 두 개예요. 얘도 카이랄 중심이 두 개예요. 둘 다 카이랄 중심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 구조의 최대 입체 형체는 몇 개? 4개. 이 구조의 최대 입체 형체는 몇 개? 3개. 왜 그럴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구조에는 무슨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메조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메조 화합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뭐 할 때? 동일할 때 메조 화합물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분자 내 뭐가 존재할 수 있다면
대칭면으로 인해서 비카이랄 분자가 될 수 있다면, 이 말을 다시 하면 이 거울면을 중심으로 동일한 원자단들끼리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 구조는 무슨 구조가 될 것이다? 메조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입체학 했을 때 카이랄 중심을 딱 보자마자 스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쉽잖아요, 그죠 이건?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동일하면 무슨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메조 구조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그죠? 메조 구조가 존재하는 건 분자의 대칭면으로 인해서 이 면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는 원자단이 동일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한 친구들은, 자, 여기에 배열이 하나가 만약에 R이에요. 여기 거울에 있어요. 분자의 대칭면 거울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여러분, 거울에 비친 건 반대가 되겠죠? 하나가 R이면 하나가 뭐죠?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조는 하나가 R이면 하나가 무조건 S가 돼야 돼요. 카이랄 중심의 구성 성분이 동일한 상태에서. RR 배열이거나 SS 배열은 절대로 메조 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해서 지금 제가 기초이론의 강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이론 또는 필수이론, 통합 필수이론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테고, 지금 버퍼링이 생기는 친구도 있겠죠. 제가 다시 한번 입체학을 썸머리 할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를 잘 찾아서 정확하게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 잘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왜 이해가 안 되냐를 정확하게 알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부분 입체 정체하고 메조화합물을 지금 이 두 개의 구조로 설명을 하되 피셔통의 형태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